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최고인데요. 사전투표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4년에 전국 단위 선거로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이후에 역대 최고인데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역대 대선 1일차 사전투표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대선 때와 비교를 했을 때도 2%포인트 가까이 높게 19.58% 이게 전국 평균인데요. 되게 높네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득표율이 높으면 이제 서로에게 다 유리하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이 공식은 이미 깨졌다라고 봐요. 다만 사전투표율 첫째 그것도 오늘같이 평일에 2%포인트가 높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왜 호응했을까? 과연 이 호응을 하게 만든 동의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걸로 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아까 해보니까 하셨군요. 예, 저는 아침에 아까, 저희 네, 여기 정치 시그널 끝나고 가셨군요. 끝나고 가서 하셨군요. 예, 저 뭐 방송국 앞에 가서 예. 제가 이제 했는데 가보니까 저는 그때 마침 점심 시간이었어요. 점심 시간인데 투표장이 3층에 있었는데 1층서부터 제가 줄을 서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네. 근데 뭐 특정 세대, 남녀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국민들이었어요. 시민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서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 줄만 서가지고 핸드폰 보시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이끌게 된 건 무엇일까? 어떤 지금 뭐 마라맛이라고 하셨는데 마라맛에 어떤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누구를 응징하려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지금 새롭게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캐비넷 속에 깊숙하게 넣어뒀던 이 계엄이라는 것을 40여 년 만에 누군가가 불쑥 꺼내서 우리 앞에 다시 내놓을 줄은 네. 기대도 안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으로 다시 깊숙한 곳에 다시 집어넣어 버려야 되겠다. 봉인시켜 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네. 그런 게 뭐 제 이거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그런 해석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다면 이 사전투표율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같은 현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본투표까지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지금 77%가 좀 넘는 그런 투표율이었는데 80에도 육박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80까지. 조심스러운 80까지. 기대감을 좀 갖게 됐어요 오늘 그 예. 광경을 보면서. 마라맛 던지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마라맛에 반응한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마라맛에 반응했다기보다 사실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치권에 이제 입문하기 전에 투표를 하러 갈 때 이런 엄청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투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초유의 상황에서 벌어진 선거잖아요. 네. 계엄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을 일으키고 촉발시킨 주체인 그 해당 정당에서 글쎄요 이렇게 뭔가 뼈저린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계엄을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한동훈 대표님이나 안철수 후보 빼고는 다른 분들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절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남녀노소 모두 다 다시는 이렇게 군부 정권으로 시도하려고 했었던 나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아주 티가 나는 분노는 아니지만 그 거룩한 조용한 분노들이 이렇게 투표장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의 해석대로라면은 이 계엄에 대한 어떤 충격파 때문에 나온다면 사실 이쪽 후보로는 표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것이 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약간 우스갯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실질적 단일화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 해석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때 해석인데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독특한 지형과 독특한 그런 구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저도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모르겠고 사후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아 이것이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몇 가지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생각이 되는 그런 이유들은 있는데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주는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 놓고 본다면 예. 2012년 대선이 좀 떠올라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그때는 조금 이제 이정희 후보가 제3후보였죠. 근데 이정희 후보가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예. 굉장히 그때 TV 토론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네. 다카키 마사오의 딸. 네, 네. 실제 이건 팩트긴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창씨 개명을 했고 그건 이제 팩트긴 하죠. 근데 그 팩트를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마지막에 막판 보수 결집이 막 일어났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커뮤니티라던가 SNS라던가 뭐 이런 것이 좀 많으니까 네. 제가 이 발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를 보면서 이렇게 트래킹을 제가 좀 해보곤 있는데 네. 그때의 그 분위기랑은 조금 또 사뭇 다른 면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결론으로 날지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것의 어떤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예. 근데 다만 전통적인 어떤 해석법에 따르면 계엄이라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공격이 가해졌고 네. 그것은 사실 2012년 대선 때 다카기 마사오의 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어떤 그런 충격파를 주는 공격이 들어갔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에 결집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계속 만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끝까지 좀 액션을 좀 취했고 오늘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됐다. 공약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 포기했다고 보면 맞을까요? 일단은 제가 우리 박 대변인 말씀에 대해서 여기가 좀 첨언을 하자면 예. 그 당시에 이제 닭가기 마사오 했다는 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정희 후보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의 이익 또는 정략적 이익이 이정희 후보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3개차 토론을 통해서 이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기 전까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추세라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상승세임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충격파 잠깐의 어떤 말 때문에 이렇게 휘청이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확실한 구체적인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단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단일화에 대해서 무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뭔가 시도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거나 뭔가 좀 노력했었던 그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일방적인 구애였으며 예. 거의 뭐 질척거리는 스토킹 정도? 막 찾아오고 계속 아 그러니까요. 차를 막 타려고 하고. 의원실에도 없는데 네. 의원실 앞에서 동영상도 찍고 유세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 강제로 열어가지고 차에 타려고 하는 네. 그게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시도되고 있는 단일화라고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쌍방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냥 3자 구도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예. 무산이라는 말은 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어제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고 보고 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자통당과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공간을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시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단일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분도 지금 단일화 추진단장으로 있다는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 시절에 쫓겨날 때 굉장히 이준석 후보와의 그 구원이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사람을 단일화 추진단장에 앉혀놓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그래서 의원은 뭐 빅텐트 추진단장은 그나마 좀 가까운 그럼- 신성범 의원 그나마 아니에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빅텐트 추진단장이 네, 있어요? 있어요. 추진단장을 따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추진단장이 그렇게 하는데 유상범 의원은 그대로 돈장대에서 빅텐트 추진단장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친한 사람 앉혀놓고 아, 그게 따로군요. 그게, 예, 다른 따로예요. 조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밌네요. 권성동 의원은 체리 따봉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또 공동선대위원
위원장이 계속 앉혀놓고 이러고 나서 단일화를 추진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당내에서 어제까지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겠다 하면서 제가 이게 누누이 이건 골든타임이 어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미 그 골든타임이 지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런 것은 선거 결과에 있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기면 좋겠죠. 아직 확신은 네, 안 드시는군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이기는 길로 조금 더 갔어야 네, 되는데.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이기는 네. 방법이 있는데 네. 3자 필승론이 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주목도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번 3차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이후에 지금 며칠 상간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 지금 선거운동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전 꽤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도가 쏠리면서. 주목도가 쏠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아까 실질적 단일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준찍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이재명 된다. 근데 준찍명이 아니라 준이 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전 2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약간 열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단일화를 말씀하시는데 단일화는 애초부터 정말 진짜로 단일화 할 생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 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왜 계속 결국 단일화할 거다, 내란 연합을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다만, 어젯밤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런 예. 어제가 밤에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그것이 쇼잉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예. 그게 한순간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최대치를 얘기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았겠지만 안 될 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말씀 견제구 정도의 차원에서 던질 수도 있는 말씀이었다고 보고 전 국민의힘에서 진짜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목표와 의지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정말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할 거예요. 나 하고 있어요 정도의 메시지만 언론에 알리기 바빴지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없었던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저 이제 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압도적인 좀 지지율이 높은 1등 후보잖아요. 네. 그럼 좀 넉넉하게 품을 좀 넓게 갖고 특히나 3등 후보한테 그렇게 뭔가 발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끈했어요.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굳이 1등 후보가 3등 후보한테 저렇게 견제구를 정말 직구를 꽂을 만큼 날려야 되는가? 혹시나 내부에서 뭔가 다른 시그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면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근소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를 열심히 비판을 해가지고 다시 표를 가져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안 했어요. 안 해.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답변만 또 잘하시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요 3차 토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동호 씨의 댓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을 저희 겸허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구도가 살짝 바뀌는 부분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보이지 않게 되고 네.
거의 정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1대1 구도처럼 언론에서도 계속 잡아주고 있고 본인의 어떤 티키타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계속 비판만 공방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팩트에 기반한 정말 네거티브였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보수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빨리 투표장 나가가지고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겠구나라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반론이 있으실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 이제는 뭐 당 전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오늘도 지금 뭐 오늘 한 번도 대화 주제는 안 나왔지만 한동훈 전 네,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희는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황당한 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 황당한 싸움이요. 네, 어제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그 목소리가 든 전화가 도는 게 네. 이게 사전 투표를 유도하게 해서 부정선거를 하려는 민주당의 음모다라는 문자가 정말 자동응답 말씀하세요? 자동응답. 네, 자동응답 그 전화가 네. 사전 투표를 하게 해서 부정선거로 우리 보수의 표를 없애려고 하는 민주당의 음모다라는 문자가 우리 당원들 단톡방과 이런 데서 돌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것도 새로운 초식인데요. 네, 어제 SNS에 올리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정말 거. 충격적이다. 제가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일을 투표하고 우린 하루를 투표하면 네. 죽었다 깨도 이길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내몰아서 네. 어찌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이분들이 다시 당에 초대되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뭐 별로 당원들 단톡방에 그런 거를 큰 돌리고 있는 반향이 거예요. 있나요? 그냥 다들 뭐 아니요, 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정말 좀 진지하게 그걸 가지고 논쟁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독특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정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네, 독려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광주 가서 한 거고 네. 이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한 거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쥐어짜서 싸우는 수밖에 없고 네. 민주당이 안 했죠? 아니, 저희가 그걸 왜 합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이번에 네. 저는 특히 김문수 후보께서 예. 본인의 진짜 생각은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를 해달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또 사전 투표를 하시는 거 했죠. 보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의 일정한 정도의 선은 긋는 모습처럼은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높이 평가했는데 네. 또 그런 내부적으로 문자가? 문자를 돌리고 마치 그것이 민주당의 음모론인 그러니까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돌린다라는 근데 제가 봤을 정말- 때도 약간 소수 의견 같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문자예요? 김문수 후보의 전화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응답? 목소리로. 자동응답 그걸 그거가 이제 이끈다라고. 그게 그- 조작이라는 주장을 그게 하시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있나 봐요. AI 로 누군가 그거 하려고 했으면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저희- 왜 해요? 저희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예. 그런 걱정하지 말고 민주당은 그런 짓을 안 하는 네. 쉽지 사전투표하시라고 않네요. 얘기를 하는 참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이틀 동안 얼마나 또 높아질지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